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 같은 거 곱하기 해서 B 칼라를 한 요정도 어둡기로 해서 여기다 한번 넣죠 뭐. 음. 그래서 사실 보면은 부드럽기로 해가지고 표현 연속 칠하기를 좀 가져간 다음에 넓기를 사용하시면은 네, 이런 것도 슬슬 만들어주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많이 가둬져 있는 부분에 어두운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할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복제합니다. 자, 타가 아까 그 친구한테 오버라이트. 네. 자, 맥스에서 음, 이 부분에 업데이트. 아, 여기 들어왔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타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돼도 통매평으로 또 가능해요.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음, 여기 항목과 이렇게 누르고 시프트 해서 이렇게 대충 한 요 정도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얘한테는 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복사합시다. 이동, 복사. 자, 모양 상태에선 요거지만요. 그림의 형태에선 여기를 가둬져 있고 여기는 무한대로 돼서 가둬진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어때요? 되게 날카롭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딪히는 부분에 닿으면 이런 점을 만들죠. 이렇게. 내가 보이는 값에 어둡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감이 되는 듯한 느낌?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적용될 수도 있고 오브젝트가 파손이 돼서 느낌을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브젝트로 한번 변경해서 임시로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는 마감 안 되잖아요. 요거 마감을 시킬 과정이 있고 아닌 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쪽만 관련해 가지고 살려내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오브젝트를 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얘네가 다니고 있는 오브젝트를 반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또 하나의 단점이 생기겠죠. 서로 겹치는 부분에 이게 나온다, 그죠? 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끝부분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알파로 살짝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브젝트 타일링일 때 오브젝트를 더 쓰는 이유가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처 셀렉션 고정시키고 옮겨 놓을 겁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위안이 나눠져 있고요. 요면에 대한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가지고 네, 끊고 이걸 옮겨 버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의 형태가 아니라면 모델의 형태도 요게 앰비언트 오클전에 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소스들을 끊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노말이기 때문에 안 끊었어요. 왜냐면 노말 깊이에 따라 쉐이딩이 가니까 안 끊어 쓰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메쉬도 보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드럽게 처리한 걸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오브젝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조금 더 가공되면 이 친구하고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일링에서는. 그러면 오브젝트가 되거나 나중에 이제 알파맵 데칼이라는 것을 추가로 해서 가리는 것.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하나하나 모델이 쭉 이어서 쉽게 말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이렇게 가로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쑥 꽂으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도 그쪽에다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 부분에서 여기서는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런 맛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같이 톱맵편에서 이걸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알파맵으로 따로 올리거나 그것이 싫으면 모델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현상으로 해서 타일 맵을 할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복사 가능하죠. 일로 와서 여기 갖다 써도 여기다 갖다 써도 여기 복사 가능하겠죠. 모델만 잘 뜯으면 돼요. 이 소스는 어때요? 소스 자체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UV 잠시만요. 얘는 이 모델은 이쪽에 보이니까 나는 이 정도 옮겨야 되겠는데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일정 양의 형태에 따라서 같은 그림이 안 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애들은 강제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릴 거야, 좁힐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이렇게 감추거나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면은 한 장의 요 하나의 그림에 맞춰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쓰는 한 자리에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다 어태치를 해봐야 그 자리일 거야, 그 자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요거 빼고 UV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3번에 있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아요 지금. 그리고 다만 여기 위치점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틀리냐? 모델의 위치점이 틀린 거예요. 왜? 텍스처는 이미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한 방의 타일인데 그러면 그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쉽게 말해서 여기를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만 그려서 요거 위치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방의 타일의 가장 강점이 왜? 좀 더 크게 썼는데 디테일해졌어. 그런데도 여러 개를 한 곳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막 붙여 쓸 수 있다면 텍스처는 어떻게 적은 양으로 되게 많은 모델을 만들잖아요. 요게 트림시피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다만 텍스처 만드는 게 자, 노말이라면은 자, 픽셀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정리하니까 요건 한번 계속 봐주시면 돼요. 자, 픽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이런 텍스처를 만들 때 요거는 말 그대로 양방향 타일. 아까 전에 텍스처에 모델 맥스 텍스처에 있는 이거에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양방향 텍스처가 돼요.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때는 방금 같은 저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양방향 타일 그래서 타일러가 딱 넣으면은 쑥 다 돼요. 여기에 어딘가 이 친구가 패턴이 될 만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치점도 틀리면은 이쪽에 틀리고 저쪽에 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고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있죠. 통맵형이에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5개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겠다. 그래서 통맵형을 타일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쓰고 저쪽에도 쓰고. 사실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건 되게 이쪽으로 돌리는 거가 되게 위험하고요.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건 괜찮아요. 요즘엔 타일링이 좀 더 돌려도 괜찮게 나오는 형태라서 소스가 평지화 시켜가지고 나오니까 크게 문제가 덜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돌리면은 까만색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럴 때 패턴을 돌릴 때는 이렇게 좌우로 돌리기보단 이렇게 돌리는 건 금지, 이렇게 돌리는 것만 좀 사용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 다 통맵이에요. 지금 보시면.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서 쓰기도 하고, 진짜로. 이거 밑에 왜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델에 맞춰서. 근데도 얘는 이걸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살려서 들어가게 하거나 이음새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데칼인데, 한 방향 데칼이에요. 여기가 무한대 길이에요. 무한대 길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파맵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데칼 만든 요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알파가 빠져요. 이렇게 노말로 이제 올려주고 디스플레이스하고 같이 적용을 하면은 지금 쟤처럼 튀어나온 게 되고요. 지금 방금 제가 아까 텍스처 만들었던 거 노말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와 여기가 같아요. 그래서 패턴이 쭉 유지가 되는 한 방향 타일. 이게
한방향 타일이라는 건 뭐냐? 여기와 여기는 같고 여기와 여기는 틀려요. 그러면 여기는 내 자유도가 있고 이쪽은 자유도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찍으면은 이쪽에 찍 나오니까. 여기는 내 마음대로 그려도 무관해요. 다만 텍스처가 반복일 때는 당연히 타일처럼 들어가요. 이런 소스의 원리를 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방향 타일의 대표적인 상태고요. 보시면 한쪽만 열려 있죠. 이쪽 딱 보이죠. 그래서 소스가 여기에서 끝났지만 툭툭. 자, 여기에서 보면 열어. 그렇죠. 타일링을 열면은 여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는 열려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텍스처, 이런 텍스처들이 우리 벽의 몰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테두리 쪽 라인이라든가 그런 데 쭉 이어서 그리겠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런 소스가 한 방향 타일로서 계속 이어 아까와 같은 소스가 되는 거죠. 맥스에 있는 이런 형태로. 자, 이 친구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소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텍스처, 요것들이 전부 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로일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적용되면 이 친구는 네, 그냥 UV에서 사이즈 먼저 정리하고 리세스 폼 UV 가서 오픈. 자, 요거 릴렉스 기준 정하고 아까 전에 있는 요 소스 수 가서 네, 요거 잡고 요거 이동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제한되어 있지만은 여기만큼은 편하게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자, 이런 것으로 해서 한쪽 방향 타일 또는 트림 시트라는 기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라인에는 한 두 줄만 만들어도 어지간한 것들은 다 여기 쓰지 않을까? 이쪽에서 세로로 되어 있는 요것도 한 두 줄만 가로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아까 전에 만든 이 텍스처 4개,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로 보고 2개, 3개, 4개 여기까지만 그려주면은 저쪽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UV에 맞춰서 다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에는 일일이 맞춰서 통맵처럼 그린 거고, 두 번째는 패턴이 있는 같은 공정들은 그냥 복사해서 쓰자, UV를 같은 거로 쓰자,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맥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한쪽 방향 타일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짧게 공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네, 잘라서 복사 통맵 타일형으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패턴이 잘 보인다. 그럼 한 3, 4개 쭉 해서 쭉 만들어 주면은 어차피 한쪽으로 들어간 거 2개씩 만들어도 뭐 4개 하면 2줄이잖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다 체크를 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친구의 이제 여기 부분은 벽지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양방향 타일 쪽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벽지의 벽돌인데, 자, 회사 내에서 여기 모든 게 깨진 게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에서도 막 깨졌어.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오브젝트를 다 일일이 나눠서 일일이 그리든가, 또 다른 하나는 타일링을 넣어놓고 알파맵 데카를 줘서 알파를 살짝 얹어서 거짓말을 만들어. 이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일 자체의 조건들이 뭐 전체 공정 중에 한 2, 30%, 양방향 타일은 2, 30% 넘구나. 양방향 타일은 한 5에서 10. 그리고 한쪽 방향 타일은 되도록이면 좀 한 2, 30% 정도까지 범위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통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회사마다 규약은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소스들을 맞게끔 해서 한쪽 방향을 쭉 이어지게끔 유도하는 값이 되게 많이 중요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이 색깔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쫙 밀어 쓰겠죠. 지붕도 그렇습니다. 지붕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지고 요런데 테두리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왜? 여기에 이음새를 넘겨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값이 있으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없으면 어떻게 돼? 좀 어거지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통맵이 아니라 이만큼의 타일과 이만큼의 통맵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통맵으로 쓰고 요건 타일 또는 요런 거 놓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근데 어때요 여기가 안 맞으면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모델링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음새를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통맵이 될 거냐 타일이 될 거냐는 왜 여기 있는 값을 갖다 쓸 때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못 그리잖아. 그럴 때는 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옆에다 두고 그려버리면 얘는 통맵인 거예요. 왜? 묘사가 여긴 다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 이음새를 좀 아쉬워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면 데칼이 되는 거예요. 여기 텍스처를 여기에 맞춰서 다 그린 다음에 요거 뜯어. 이렇게. 여기서 꺾어서 뜯어버리면 어떻게 돼? 오브젝트가 이렇게 덮어지겠죠. 그럼 아까와 같은 텍스처 데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 볼게요. 여기 보시면 타일링을 뿅 하고 넣으면요.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스하고 같이 있으니까 휙 올라온 거야. 근데 어때? 알파가 이렇게 있음을 했지. 옆으로 넘어가서 십자인데 얘는 알고 보면 쫙 펴진 거예요. 얘처럼. 텍스처는 이 텍스처처럼 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꺾어서 쓴 것뿐이야. 그럼 아까 전에 지붕 같은 게 어때? 지붕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뭐가 마감을 하면 테두리가 서로 문제되는 거 적어지겠죠. 그래서 기둥 형태에 맞춰가지고 무엇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타일을 쓰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없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없어. 기둥이. 그럼 이거 어때? 돌이 넘어가는 모든 과정을 그려내야겠죠. 그런 점이 생기는 거예요. 타일링에. 자, 일단 타일 자체를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패턴을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쓸 거다. 그것만 지정하면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음. 그냥 쭉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음새와 여기 이음새를 잘 못 알아보겠어.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럴 때는 쭉 가서 한 방향 타일 만들고 그냥 쭉 이어버리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동일값이 된다는 뜻. 이 친구는 여기 밑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에 다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음. 단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통맵을 해서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걸로 가져가는 회사가 있고 지금같이 한 방향으로 쭉 가져가는 회사가 있고 가져갈 때 여기가 이쪽은 이제 못 건들지만 이쪽은 건들 수 있겠죠. 나무의 깨진 맛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놓고 꺾어 놓으면은 여기만 못 건들고 이쪽에 막 깨진 거 다 생기겠죠. 그러면 소스 알파일 때도 노말일 때 특히 그래요. 지브러시 쓸 때 여기를 깨뜨린 거지 여기 깨뜨리진 않아요. 통맵일 때 요걸 하나하나 쓸 땐 여기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왜? 작아서 텍스처가 들어가니까. 근데 못 들어갈 때는 한쪽 방향만 깨요. 긴 쪽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런 통나무가 있을 때 여기가 깨진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무시해 버리는 거야. 단 이쪽 면 어때? 깨진 거를 다 만들 수 있죠.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텍스처를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타일은. 그래서 양방향 타일하고 한방향 타일, 트림 시트는 한방향 타일, 그 다음에 통매 이 세 가지의 분류를 잘 활용할수록 텍스처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편해집니다. 특히 두 번째 작업 노멀부터는 더 심각해요. 텍스처 첫 번째는 그냥 UV를 끊어서 붙이면 되는데 노멀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통째로 하이퍼라고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뜯어낼 때 뜯어내거나 못 뜯어내면 한 방향으로 딱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작업이 두 배로 시간이 들어버려요. 음. 그것만 생각하고 이쪽에서 타일링 되는 것만 잘 계산하면은 계산이 되겠어요? 대충 소스가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다 노멀 만드는 건 다른 문제야. 어차피 이미지에도 노멀 만드는 거니까. 음. 노멀 과정은 따로 얘기할 테니까. 타일링은 이해돼? 음. 됐어? 그러면 소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파악은 되지? 하고 나서 물어보자.
자, 여기까지 할게. 뭐 질문 있어? 자, 수고했어.